안녕하세요, 예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비가 오길래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열어두고 녹음을 합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 참 분위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자기가 지은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뭐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뭐를 갖고 있는지를 좀 꺼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 말고 자기에게 더 어울리는 자기 이름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위기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가수들 있고요. 뭐 배우도 그렇고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포스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정말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거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분위기라는 거는 막 엘레강스하게 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움이 분위기일 수도 있고 뭐 단정한 사람은 단정함이 분위기일 수도 있고 예쁜 사람은 예쁜 게 분위기일 수도 있죠.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진짜 평범해서 유튜브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거는 평범하다기보다는 너무 나이스하거나 너무 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집이 좀 필요하거든요.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괴짜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원만하게 하다 보면은 이곳저곳에 다 맞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곳저곳에 다 맞는다는 거는 딱히 그 어떤 정해진 형태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으려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랑은 당연히 잘 맞지 않겠고 누군가랑은 굉장히 잘 맞겠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 착하거나 너무 나이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색이 조금 옅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렇게 섞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물이 되는 게 자기의 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온전히 우리가 나 자신으로 태어난 김에 저는 좀 재밌게 살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어진 나라는 인간의 매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삶이 무엇일까를 다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고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에 대한 고집이에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고집이 있으려면 자기 취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저는 사실 개인 취향을 정말 키우기 좋은 시대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알고리즘이 추천해주고 같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봐도 같은 화면을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달리 말하면 내가 아는 세계에 매몰되기도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균형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괜찮은 안목을 갖기 위해서 썩 나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분위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 대상을 따라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뭔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취향이나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가 좋은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한 4학년 때쯤 돼서 편집 디자인을 배우면서 이거다. 내가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개념은 이거다. 라는 거를 그 학교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얀치홀트의 신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게 이제 타이포그래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 완전 인생 교과서 같은 거예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텍스트의 분석이 중요하고 좋은 재료가 중요하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다 쳐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가 당시에 굉장히 매료가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제가 미니멀리즘에 또 빠집니다. 그 미니멀리즘 열풍이 불었었어요. 한 5, 6년 전에. 그 미니멀리즘 책을 또 엄청 읽고 물건을 진짜 많이 버렸어요. 물건을 버리는 것도 분위기 찾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물건이 나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내 삶에 필요해. 이 물건이 나라는 인간을 설명해줘. 하는 것들만 남기고 방을 비워보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것들을 삶에 들이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사람이 취향이 생기고 그때부터 뭔가를 신경 써서 고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왜 갑자기 날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건을 좋아했거든요. 막 아기자기한 피규어 막 이런 것도 모으고 그랬어요. 근데 피규어도 싹 다 버렸어요. 왜냐면은 그게 내 삶에 나라는 인간을 수식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도 제가 모든 색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모든 색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이랑 나무색이랑 파란색만 냅두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물건을 살 때 그 색깔의 물건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 5 이 나이 때는 진짜 스머프가 별명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파란색으로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 좀 지독한 과도기도 있어요. 나중에는 적절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파란색을 예쁘게 포인트 컬러로 넣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흰색이 주가 되었고 뭐 옷 같은 거는 또 카키색 많이 사는데 이게 뭔가 극단적으로 한번 비워봐야 내게 필요한 색깔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색깔을 찾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그런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고 그 색에 끌리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파랑이랑 흰색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이 선택하는 것들에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아우라가 생기고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을 만들면 된다. 근데 그 취향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취향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자기와의 약속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이거를 계속 타협하고 이게 좋댔어 이게 좋댔어 하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렇게 내 삶에 끌어들이면은 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의 모음집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뭐 남들은 잘 안 사는 거라고 해도 내가 이게 궁금해 하면은 제가 그걸 사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산 거는 진짜 거의 후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후회를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약간 화살이랑 비슷해서 좀 적중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사도 딱 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어디에 놓일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생일 선물 같은 거를 받아도요. 이상한 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진짜 이상한 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아 미안해. 근데 진짜 이상했어. 이상한 걸 많이 받았는데 커서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가 보이니까 진짜 선물을 받거나 해도 사람들이 주기도 편해해요. 얘는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됐을 때의 장점이 뭐냐.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친해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거든요. 저도 10대 때나 20대 때 이때 친구가 소중하다고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원치 않는 인연을 붙잡고는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나랑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그걸 더 빨리 하게 하는 게 이미 내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동시에 분위기 있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 사람의 세계와 그 사람의 취향과 선택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분위기 있는 인간이 되는 방법과 분위기가 생기면 좋은 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할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별로라고 판단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마주하는 일들 중에 그런 것들을 곁에 두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되도록 피하고요. 이상한 회사도 피하세요. 빨리 그냥 이직하든지 퇴직하든지 하세요. 뭐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 그 나쁜 것들이 나에게 다 스며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방치하는 게 괜찮다면 거기에 계세요. 근데 그게 싫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떠나야 되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낡았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그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거나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거나 그냥 내가 가격적으로 타협한 거 저는 무조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상황과 괜찮은 장소와
괜찮은 일 같은 것만 곁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 주위에 가득 찼을 때 그런 사람은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선택이 그 사람을 말해주니까 이런 사람이 분위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머무는 방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입는 옷도 중요하고 쓰는 단어도 중요하고 저는 글씨도 잘 쓰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분위기 있는 사람들은 글씨도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10대 때 글씨 연습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 내가 10대 때 글씨를 제일 많이 써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글씨가 뭔가 자리 잡히면 20, 30대 때 잘 안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글씨를 좀 완성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거를 듣는 분이 10대시라면 네, 글씨체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커서는 글씨체 만들기 힘들어요. 뭐 그런 것도 제가 애썼던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지금 제품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 모나미만큼이나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더 귀엽고 예쁜 건데 그거는 파란색입니다.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